나는 이승우, 80의 삶을 살아낸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3만 명이 훌쩍 넘는 이들의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나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끔 진료실에 들어서기 전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울 속에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이었겠지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혹은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까? 내 숨결은 왜 이렇게 가파른 것일까? 노년의 피로와 무력감은 그저 나이듦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아픈 실체입니다. 마치 깊은 늪에 발이 빠지는 것처럼 기력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세상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지요. 나는 그들의 떨리는 손을 잡고 깊이 가라앉은 눈동자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 피로의 근원이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의 가장 조용하고도 헌신적인 장기 콩팥 신장, 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소리였습니다. 이 침묵의 장기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왔습니다. 마치 50년 넘게 사용한 정수기의 필터처럼 세월의 덮개가 쌓이고 독소로 인해 필터가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여과 기능이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지요. 나는 그 노인들의 절망적인 눈빛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이 무력감을 깨뜨릴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숙명을 느꼈습니다. 그 진실은 차갑고 냉혹한 병원의 구조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병원은 아픈 이들이 많아야 유지됩니다.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터져서 수술이나 투석이라는 큰 치료가 필요할 때 비로소 수익이 나는 냉혹한 현실.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나의 환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그 음식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특히 여름철 싱싱하다고 소문난 과일을 드시고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밤중에 병원으로 달려오는 노인들을 수천 명 보았습니다. 그들의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모니터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 의사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 이어지는 가쁜 숨소리, 그 모든 장면은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진료하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맛있어서 혹은 몸에 좋다고 믿었기에 드셨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콩팥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여정의 필수 지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판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 차가운 현실을 깨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려는 동료이자 의사일 뿐입니다. 내가 50년 경력 동안 만난 3만 명의 환자들 중 수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챙겨 먹던 여름철 국민과일 4가지 때문에 신장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분 보충과 피로 회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매일매일 칼륨 폭탄을 자신의 몸에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칼륨이 바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소였지요. 첫 번째, 참외. 많은 분들이 참외는 수분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진료실에서 참외 한 조각을 들고 온 노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참외 하나에 청년 3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칼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은이의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능숙하게 배출하여 나트륨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콩팥에게는 이 칼륨은 여과 필터를 꽉 막아버리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쌓여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섬뜩한 감각을 유발하다가 예고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 심정지라는 파국을 초래합니다. 나는 여름마다 참외를 드시고 응급실로 실려와 긴급 투석을 받는 노인들을 보며 그들의 절규 속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키위. 비타민C의 왕이라 불리는 키위. 면역력에 좋다 하여
노인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키위 100g에는 300mg에 가까운 칼륨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들은 키위를 한 개가 아닌 두세 개씩 깎아 드신다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이 키위를 2개 이상 드실 경우 콩팥은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 성분은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키위까지 더해지면 혈관과 콩팥은 동시에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요. 세 번째, 수박. 여름철에 물 대신 수박을 드시는 것은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물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고 수박은 수분이니 콩팥을 씻어준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댐이 이미 고장나 누수되는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폭발적인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물은 결국 폐로 흘러들어 폐부종을 일으킵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깨거나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공포스러운 경험은 수박 한 조각의 방심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렌지 주스. 특히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행위는 콩팥 건강에 대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흡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집니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세네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가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는 급격히 치솟아 콩팥에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또한 오렌지의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로 이끄는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나는 이 4가지 과일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텅 빈 눈빛을 보며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희망의 처방전을 드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80살 노이사가 드리는 이야기는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생명의 빛을 되찾는 부활의 여정입니다. 이 독소들을 끊어내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을 막아낸 기적의 과일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파트 2에서 50년 경력의 노이사 이승우가 걸어온 생명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승우, 80의 나이에 도달한 의사입니다. 50년의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내 손을 거쳐간 환자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서양 의학의 첨단을 배우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유수한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버드의 차가운 강의실에서 첨단 장비와 복잡한 약물 처방을 배웠고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면서 내 안의 믿음은 조금씩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70대, 80대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잡한 의학 용어나 값비싼 수술보다는 오늘 아침 밥상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단순하고도 절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술이란 병이 깊어진 후에야 개입하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병이 싹트기 전에 막아내는 소박한 지혜라는 것을. 병원은 아픈 이들을 고치는 곳이지만 나는 그들이 애초에 아프지 않도록 삶의 길을 안내하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50년의 경력이 쌓인 지금 나는 단순한 전문의가 아닙니다. 나는 이 시대 노년의 삶과 고통을 함께 호흡해온 증인입니다.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나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약물에 의존했지만 결국 투석실로 향했고 어떤 이는 병원의 통제 식단 대신 내가 일러준 자연의 재료만으로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고 내 전문성과 신뢰성은 복잡한 수치나 타이틀이 아닌 환자들의 회복된 미소 속에서 굳건해졌습니다. 특히 콩팥 질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고통을 호소할 때는 이미 절반 이상이 망가진 뒤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콩팥은 80살이 아닙니다. 당신이 먹어온 수많은 독소들이 당신의 콩팥을 일찍이 늙고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열쇠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당신의 냉장고 문 안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나는 약물과 수술에 매달리는 기존 의학의 냉혹함에 맞서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편입니다. 병원이 투석기로 운영된다는 냉정한 현실을 알기에 나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여생을 건강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다. 이 문장은 내 평생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콩팥의 여과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약성이 높아진 것이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50년 쓴 정수기 필터가 꽉 막힌 것처럼 이 취약한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칼륨 폭탄을 드시면 그것이 곧장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임상영양학회나 일본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엘라그산이라는 특정 항산화 성분이 콩팥세포의 산화를 막아 녹쓰는 것을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혈액 속 끈적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는 발견들. 이 모든 과학적 증거는 결국 값비싼 약이 아닌 자연의 소박한 재료 속에 이미 해답이 숨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발견들을 환자들의 식단에 조심스럽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노인들의 얼굴에서 흑빛이 사라지고 퉁퉁 부었던 다리가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빛에 다시 삶에 대한 의지가 반짝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지 4가지의 위험한 과일과 4가지의 기적의 과일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5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의 강물을 지켜보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준엄한 진실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노이사의 오랜 여정의 결론이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확실한 믿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만난 3만 명의 환자들 중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박성훈 할아버지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승우는 이제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목격했던 가장 가슴 아픈 절망과 가장 경이로운 부활의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의 78세 박성훈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한때 부산의 거친 바다를 누비던 조선소의 건장한 노동자였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굳건한 정신력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죠. 하지만 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셨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를 맞은 난파선 같았습니다. 얼굴은 흑빛을 넘어선 잿빛이었고 온몸은 물에 부른 솜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 슬리퍼조차 제대로 신을 수 없는 상태였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내리고 곧 투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린 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의 모든 희망이 꺾인 자의 깊은 체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지만 이내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줘야 한다니. 차라리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눈물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가족에게 미안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한 노인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늘 경고했던 잘못된 믿음의 희생자였습니다. 저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먹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참외가 수분 보충에 최고라고 해서 매일 먹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병이 온 겁니까? 나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고 숨 쉬듯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밀은 준정계 송지군 부리보 개이신거로 보민답니다. 할아버지의 그 노력과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콩팥은 지금 50년 쓴 정수기 필터처럼 꽉 막혀 있는데 그 위에 매일 450mg짜리 칼륨 독소를 들이부으셨습니다. 참외가 할아버지의 콩팥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을 마주하게 한 뒤 곧바로 희망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콩팥은 쉽게 포기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소를 끊고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천연 해독제를 넣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복잡한 약이 아닌 아주 간단한 식단 변화를 처방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참외, 수박, 키위를 모두 비우고 그 자리를 딸기와 배로 채우라고 일러드렸습니다. 특히 딸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작은 붉은 과일은 하늘이 콩팥 환자에게 내려준 선물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방패가 들어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리고 칼륨 함량은 100g당 150mg 수준으로 아주 적당합니다. 하루에 딱 7알만 약이라 생각하고 드십시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절벽 끝에선 심정으로 나의 처방을 따르셨습니다. 3개월 후 박성훈 할아버지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잿빛이었던 얼굴에 건강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코끼리처럼 부었던 다리의 부종이 싹 빠져 가벼운 걸음걸이로 들어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위험 수준이던 크레아티닌 수치 3.5가 정상 범위 근처인 1.2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석 준비를 하던 70대 노인에게 일어난 의학적 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가슴 벅찬 감사와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제 존엄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손주를 안고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가장 간단하고 소박한 자연의 재료 속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훈 할아버지의 부활 이야기는 콩팥 기능 저하가 결코 노년의 숙명이 아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기존의 의학적 조언과 약물들이 콩팥을 살리는 데 실패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고 또 다른 환자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승우는 박성훈 할아버지의 기적적인 회복을 보며 자연의 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병원에서 주는 비싼 약과 복잡한 치료법은 이 노인들을 절망에서 건져내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즉 콩팥의 구조적인 운명에 숨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필터의 기능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깨끗하고 구멍이 촘촘해서 칼륨이나 요산 같은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독소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이 필터는 노폐물에 의해 녹슬고 구멍이 막혀버립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콩팥이 60세가 넘으면 그 여과율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5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방법이 실패한 근본 원인입니다.
약물은 혈압을 조절하고 일시적으로 단백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폐물로 꽉 막혀버린 필터 자체를 청소하거나 재생시키는 능력은 약물에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약물은 콩팥에 또 다른 화학적 부담을 줄 뿐입니다. 내가 앞서 경고했던 참외나 키위 같은 칼륨 폭탄 과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늙고 지친 필터는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 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돌연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고칼륨 혈증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의학적 진실은 이미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신장학회의 오랜 연구 결과나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보고서들은 식단 조절이 약물 치료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하나같이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과도한 칼륨과 수분 섭취가 고장난 콩팥에 치명적인 과부하를 주는 것이 원인이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나는 이 진실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또 다른 환자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0은 제주도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고 수박은 수분이 많으니 콩팥을 씻어준다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싱싱한 수박을 물 대신 드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만성 신부전으로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에 찾아왔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며 누우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박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내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원한 수박을 반통이나 먹었습니다. 콩팥이 깨끗해지라고 나는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콩팥은 지금 물을 걸러내는 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무너진 댐에 물을 퍼붓듯 수박을 드신 것입니다. 콩팥이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었고 그 물이 결국 폐로 들어가서 폐부종, 즉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을 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그 상황을 물고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했던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이 믿고 따랐던 상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수박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긴급 투석을 통해 위기를 넘겼지만 그 공포스러운 경험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 고문이 아닌 막힌 수로를 뚫어주는 배들을 처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처럼 콩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나이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잘못된 믿음을 깨는 것이 생명을 되찾는 여정의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대중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비싼 약 화장품에 대한 맹신을 깨뜨리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주범인 오렌지 주스에 숨겨진 위험을 최영호 할아버지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나 이승우는 이제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면서도 정작 가장 위험한 독소를 매일 섭취하는 오해의 장막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비싼 것은 몸에 좋다는 맹신에 사로잡힙니다. 고가의 화장품이 젊음을 되돌려줄 것이라 믿고 광고에 등장하는 비싼 영양제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지켜본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값비싼 약물은 콩팥을 녹이는 식습관이라는 근본적인 독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통 옆에서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우지 않는 한 병세는 결코 호전될 수 없습니다. 대중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 천연 주스에 대한 맹신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오렌지 주스는 건강음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액체 형태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심각성을
최영호 할아버지 72세 사례를 통해 절감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콩팥 기능도 이미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은 꼬박꼬박 먹고 아침마다 싱싱한 오렌지 2개를 직접 갈아 마십니다. 비타민이 혈압 조절에 좋다지 않습니까? 나는 할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그 주스 한 잔이 할아버지의 콩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최 할아버지에게 설명했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흡수를 지연시켜주지만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고 흡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집니다. 오렌지 세네개 분량의 칼륨이 한 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충격은 이미 지쳐있는 콩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입니다. 이것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오렌지 주스의 높은 당분이었습니다. 농축된 당분은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이 끈적한 피는 콩팥의 가장 미세하고 중요한 혈관인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꽉 막히게 됩니다. 마치 좁은 하수구가 점액질로 가득 차 막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 환자였기에 이 높은 당분은 혈액을 더욱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고 결국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합병증의 가속 페달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해지려 마신 오렌지 주스가 사실은 자신을 투석실로 이끄는 가장 빠른 티켓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깊은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닌 냉장고 속 오렌지 주스를 당장 버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깨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되찾는 여정의 세 번째 발걸음이자 희망적인 해결책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는 이 4가지 독소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의 콩팥이 비명을 멈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확신합니다. 이제 독소는 치워졌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을 막아낸 기적의 과일 4가지와 그것이 어떻게 박성훈 할아버지의 삶을 바꿨는지에 대한 상세한 해결책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 이승우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려온 희망의 처방전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4가지의 독소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를 모두 냉장고에서 치우셨다면 이제 그 텅 빈 자리를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릴 4가지 기적의 과일로 채워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망가진 사구체 여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박성훈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투석이라는 절망적인 운명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준 생명의 비결입니다. 이 4가지 재료는 모두 여러분의 시장이나 마트에서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한 것들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귀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기적, 딸기, 스트로베리, 콩팥 세포의 항산화 방패. 딸기는 달콤하여 당뇨나 콩팥에 해롭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언합니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딸기의 힘은 바로 엘라그산, 엘라직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콩팥은 매일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 세포는 마치 쇠붙이가 녹슬듯이 산화되어 손상됩니다. 엘라그산은 바로 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콩팥 세포를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염증 지표가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칼륨 함량입니다. 참외나 멜론처럼 위험한 과일과는 달리 딸기는 100g당 150mg 수준으로 매우 적절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C와 미네랄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과일이라면 질색하셨지만 내가 하루 7알에서 10알 정도는 약이라 생각하고 드십시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주의의 사항.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를 칼로 미리 잘라내고 씻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지를 떼고 씻으면 딸기 속의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그 틈으로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두 번째 기적. 파인애플.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의 분해자. 파인애플이 콩팥에 좋다는 이야기에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파인애플에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에 숨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구체가 막히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때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이 투입되면 혈액 속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하여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브로멜라인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콩팥 조직의 부종을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너무 달아서 위험하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칼륨 함량은 100g당 109mg 정도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단맛을 즐기면서도 칼륨 걱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 사항. 절대 통조림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은 설탕물에 절여져 당분이 너무 높아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하며 파인애플의 가운데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심지를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으뜸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밥그릇으로 반그릇 정도.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 부담도 덜어줍니다. 세 번째 기적. 체리. 요산 독소를 잡는 킬러 체리는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 불립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산은 단백질 대사 후 남은 찌꺼기인데 이것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통풍을 일으키고 콩팥에 뾰족한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체리는 바로 이 요산을 잡는 킬러입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성분은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요산을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통풍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통풍 발작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콩팥에 쌓이는 요산 독소가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박성훈 할아버지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통풍 증상이 함께 왔는데 체리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콩팥 수치도 함께 좋아지셨습니다. 체리는 혈당 지수가 20밖에 되지 않아 당뇨병이 있는 콩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과일입니다. 섭취 팁. 색깔이 검붉을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좋으며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체리 속 멜라토닌 성분 덕분에 콩팥 회복에 필수적인 숙면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 막힌 수로를 뚫어주는 준설 작업. 한국의 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콩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박이 물 고문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는 수분이 많지만 수박과는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고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이 콩팥에 홍수를 내는 것이라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돕는 준설 작업과 같습니다. 또한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의 사구체 염증을 식혀주는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에 열독이 쌓이고 갈증이 심해지는데 이때 시원한 배 한 조각은 콩팥에 열을 내리고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섭취 팁: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치아가 약하다면 배숙이나 배차로 끓여 드시면 칼륨은 더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배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일주일 안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기적의 과일 딸기, 파인애플, 체리, 은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은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닌 생명을 되찾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적의 과일들을 약이 되게 하는 섭취 골든타임과 양의 비밀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따뜻한 행동을 촉구하며 이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이승우, 50년의 강물 같은 세월을 건너온 의사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독소를 제거했고 죽어가는 세포를 되살릴 4가지 기적의 과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여정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과일들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섭취해야 진정한 생명의 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나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큼 먹어야 효능을 발휘하듯 자연의 선물 역시 그러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과유불금, 고요부지, 가유지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과한 칼륨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결국 콩팥에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독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박성훈 할아버지에게 이 마지막 비밀을 전할 때 마치 옛 스승이 제자에게 비전민을 전수하듯 엄숙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콩팥은 이제 20살 청년이 아닙니다. 이 여든의 콩팥에게는 절제와 시간이라는 2가지 존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비밀, 섭취의 골든타임, 콩팥의 낮과 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저마다 활발하게 일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콩팥 역시 그러합니다. 밤새도록 노폐물을 걸러내고 재정비를 마친 아침이야말로 콩팥이 새로운 방패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해독을 준비하는 저녁이야말로 조용한 청소 작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1. 아침의 첫 햇살. 딸기와 파인애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외부의 산화 스트레스와 노폐물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콩팥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기상 후 30분 이내에 딸기나 파인애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딸기의 엘라그산은 마치 아침의 여명처럼 콩팥 세포를 둘러싼 든든한 항산화 방패를 만들어줍니다. 이 방패는 하루 종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와 싸워 콩팥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아침 공복에 드셨을 때 밤새 쌓인 혈액 속 단백질 찌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하루의 시작을 콩팥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는 최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식탁에 앉아 딸기를 드실 때 이것이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아침의 약이라는 생각으로 경건하게 드십시오. 할아버지는 그 후로 딸기를 아침의 붉은 보석이라 부르셨습니다. 2. 저녁의 고요함. 배와 체리 콩팥은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 틈을 타 조용히 해독 작업을 수행합니다. 나는 취침한 시간 전을 가장 중요한 정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배의 펙틴 성분은 저녁 식사 후 섭취했을 때 남아있는 음식물 독소와 나트륨을 흡착하여 잠자는 동안
콩팥이 부담 없이 이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로를 청소해 줍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은 수면 전에 드시면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콩팥 회복에 필수적인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저녁마다 배를 얇게 썰어 드시고는 선생님, 이제야 폐로 물이 차오르는 공포 없이 맘 편히 잠을 잡니다라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콩팥은 비로소 치유의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용량의 절제. 7알의 경고. 가장 좋다는 것도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이것이 콩팥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적정량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생명선과 같습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엄격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할아버지가 회복 후 다시 기력이 넘치자 딸기가 너무 맛있는데 더 먹어도 되겠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콩팥은 아직도 여든의 콩팥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라도 그 안에 있는 칼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7알, 많이 드시면 10알입니다. 이 7알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지키는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모든 콩팥 환자에게 적용되는 황금률입니다. 딸기, 하루 7알에서 10알 이내, 극도의 칼륨 제한이 필요하다면 5알로 줄여야 합니다. 파인애플, 하루 손가락 2마디 크기의 2조각 이내, 브로멜라인 효과를 위해 소량의 심지 필수. 체리, 하루 10알에서 15알 이내, 씨앗을 제거한 후 드십시오. 배, 하루 반 개를 3조각으로 나누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소박하고 정확한 용량은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하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칼륨 1일 권장량 2000mg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과일이 주는 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임상적 최적점입니다. 마지막 독백, 부활의 강물과 노이사의 눈빛. 박성훈 할아버지가 투석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에 가까운 콩팥 기능을 되찾고 다시 활력 넘치는 미소를 지으셨을 때 나는 진료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되찾는 여정은 결국 단순함으로의 회귀입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화학물질이 아닌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박하고 정직한 재료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장 정직한 땅이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독소를 심으면 병이라는 고통을, 치유의 씨앗을 심으면 건강이라는 축복을 수확하게 됩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노인들의 떨리는 눈빛 속에서 절망을 보았지만 그들이 나의 단순한 처방 딸기 7알배 한 조각을 믿고 실천했을 때 나는 인간 생명의 끈질긴 부활의 힘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차가운 병원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50년 경력과 3만 명 환자의 눈물이 증언하는 이 진실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희망의 빛을 밝혀주기를. 이것이 80살 노이사 이승우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가장 따뜻한 처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여정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파트 8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과 감동적인 마무리를 전하며 이 치유의 기록을 끝맺겠습니다.